자, 오늘 영상은 정부 지원금 1억 이상 난 타야 된다. 2025년도에 반드시 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준비를 하셔야 될지 제가 좀 하나하나 로드맵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습니다. 기대되시죠? 엄청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재밌는 퀴즈를 내드릴까 하는데, 우리나라의 최대 정부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얼마인지 아시나요? 옆에 보면은 누가 1,000만 원 탔대, 뭐 1억 탔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마 유튜브만 보셔도 수강생들 성공 사례 이렇게 막 나오는 것도 보셨을 텐데, 정답은 놀랍게도 얼마냐 하면은 최대 15억 원입니다. 빅테크 팁스 R&D라는 사업인데, 엄청나죠? 하나 무슨 이거 사업 계획 써가지고 15억 주는 거 맞아? 맞습니다. 엄청 큰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 말고도 이렇게 뭐 큰 사업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작은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2024년도 예산이 3조 7,121억 원이었다고 해요. 그죠? 3조 7,121억 원이 2024년도에 이제 창업지원금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중앙부처, 기초광역지자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그래서 퀴즈를 내면은 창업지원금 어디서 줄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뭐 중기부 아닐까요? 중소벤처기업에서 많이 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중기부뿐만이 아니라 뭐 문체부, 환경부, 과기부, 특허청, 교육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첫 창업 때 꼬꼬마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첫 사업이 이제 대학생 때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부에서 200만 원 정도 창업지원금 받았었던 게 저는 첫 스타트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사회적 기업가지 육성 사업도 됐었고 막 이랬다 보니까 뭐 한 기업당 한 3천만 원 정도의 명동에 있는 좋은 오피스도 이렇게 지원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이면 교육부에도 또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곳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도 보시면은 서울, 경기, 경남 뭐 뿐만 아니라 제주, 경북, 인천, 뭐 세종, 충남, 대구, 부산 등등등등 광주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내 사업에서 가장 밀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새 여러분 뭐의 광풍이죠? 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만 하면은 다 요새 그거 할 줄 알아야 돼. 요새 다 그거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AI죠. AI나 데이터 이런 좀 기술과 관련된 사업들이 확실히 지원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요새 AI로 뭐 인력을 대체했다느니, 뭐 AI로 인건비를 엄청 줄였다느니, AI로 마케팅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사업과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관련을 있게끔 만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원금이 쏟아지는 분야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쌤, 뭐 예를 들면 옷가게 하는데 저 해당이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저 관광 쪽, 관광 벤처 하는데 관광 쪽도 지원이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정부가 지원금을 내가 관광을 위해서는 만들었어. 여기 너네 지원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여행업만을 위한 이런 게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고요. 그럼 어떻게 지원이 되냐면은 그냥 정부에서는 자, 이런 거 밀게요.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 밀 거니까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 그냥 지원해 보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패션이 됐든 뷰티가 됐든 식품이 됐든 뭐 관광이 됐든 여행이 됐든 뭐 어떤 분야든 간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 체납기업 아니면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이 늘어나는 분야를 보시고 이거를 내 사업 계획에다가 잘 적용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AI, 반도체나 딥테크 쪽 너무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역 창업도 굉장히 정부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만약에 내가 창업을 했다 하면은 이 지역인 부분들을 최대한 좀 강조하시는 거. 이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 지역에서의 굉장히 뭐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에 있는 특화 산업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들로 강조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 뭐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보다도 지역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의 정부 지원금이 정말 많은데 이거 찾는 방법은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1번 기술력, 2번 지역,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글로벌 진출. 글로벌 진출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글로벌 진출이 중요한 이유는 달러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다면, 엔화를 갖고 올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씨 나 해당 사항 없네. 나 이거 전혀 관련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업을 계획할 거니까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그래서 내 사업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업하는데 나 지원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를 이런 사업에 살짝만 이제 맞추시면은 되는데 그거를 보통 어려워하시니까 이걸 자꾸 나를 뭐 구매 대행은 안 된다던데요, 쌤? 구매 대행이라 쓰니까 안 된 거예요. 왜냐면 구매 대행은 이 1, 2, 3번 중에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소개해야 되는지를 잘 고민하시는 게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어떤 식으로도 나올 거냐면요. 이렇게 크게 나눠서 7가지 이렇게 나눠서 나올 텐데 이건 이제 2024년도 기준이에요. 2024년도 기준인데 보시면은 융자나 보증 이렇게 갚아야 되는 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금액 자체로는 크지만 보면은 사업 수는 되게 적어요. 오히려 사업 수가 정말 많은 건 뭐냐면은 사업화. 뭐죠, 이게? 지원금 주는 거.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을 주는 돈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인력이에요, 인력. 제가 인력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다른 사업도 물론 되게 좋지만 제가 인력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을 키우려면은 1억 뭐 이렇게 자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 그 사람, 일손이 사실 우리가 되게 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자리, 인력 쪽을 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력 사업들은 계속해서 요새 구인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취업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요새 청년들이 너무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사람이 안 구해서 고민이고, 이거를 이제 매칭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일타쌍피라고 한 번에 동시에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 사업들, 이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제가 좀 많이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인건비 지원을 총 6명을 받았습니다. 6명. 엄청 많죠? 6명을 이제 뭘로 받았냐라고 하면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동안 인건비를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이제 그 급여 전액을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만 받은 게 아니라 급여 전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데 영상 편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 편집하려면 제가 다 일일이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상 편집하는 사람, 마케팅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받았었던 거, 좀 재밌는 사업인데 이거는 뭐였냐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를 내가 실제로 청년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이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사업이라고 해서 1,200만 원씩 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원받는 사람 2명, 전액 지원받는 사람 4명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다 채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용을 무조건 하시면 제일 좋지만 또 이 해보다 보면은 여기 회사가 나랑 안 맞아 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또 회사에서 보니까 이분이랑은 조금 우리랑 안 맞아, 결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채용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채용을 연장하지 않는 거 모두 기업과 구직자, 어떻게 보면은 이분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을 때 무조건 채용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물론 채용을 하셨을 때 더 가산점이 있고 그 다음 연도에 사업 참여하셨을 때 훨씬 더 우대를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저희 팀원들을 뽑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작년에도 이 사업으로 오셨다가 한 분 채용했고 그 다음에 또 올해도 한 분 채용했고 올해 두 분 채용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건비 지원 사업들을 저는 좀 많이 해보셔라.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정말 사업화 자금을 쓰세요 하고 돈 주는 것보다 인력 지원해준 사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랑 잘 맞을지 아닐지를 이제 미리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인력 너무 추천드리고 뭐 시설이나 이런 거는 사무실 지원해주는 사업 글로벌 진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외 수출할 때 이런 이제 사업들도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게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또 좋은 사이트가 있죠. 제가 이거 같이 들어가면서 한번 볼 텐데 이렇게 K 스타트업이랑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고가 안 올라온 사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공고에 가보시면은 모집 중이라는 게 있고 모집 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집 마감에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모집 중인 사업들도 물론 보시면 좋은데 지금 당장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서 내가 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모집 마감된 사업들을 가보시면요. 실제로 이게 매년마다 아예 사업이 싹 갈아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올해도 또 이런 사업이 있겠구나라고 약간 이제 유추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지원 시기를 보시면은 제일 지원이 많은 지원들이 이제 몰려있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1분기. 1분기에 가장 또 많은 사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감 순으로 이제 해보시면은 이게 언제 마감됐느냐 날짜에 따라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실제로 굉장히 체크하시기가 좋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23년도부터 이거 너무 멀리까지 갔네요. 네, 2023년도부터 1월 달로 가보시면은 쭉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10월 달 거네요. 좀 더 뒤로 가보면은 내년 이제 1월에 뭐가 있을지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지를 조금 더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업 지원해 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1번 예비 창업 패키지.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이 지금 현재 뭐 내가 직장인이거나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는 분들이 지원하시기에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시기가 언제였냐면 1월 30일부터 2월 21일까지였어요. 그럼 이때쯤 모집하겠구나 싶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년 거의 반복돼요. 유사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 기업 대상인데 이것도 보면은 1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였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유사하게 또 내년에 진행되겠네. 그러니까 항상 1분기 때 뽑았거든요. 1에서 3월 사이에 항상 뽑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들, 최대 1억 지원해주는 큰 사업들은 1분기에 많아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이거는 3년에서 7년 된 기업들 대상이고요. 이것도 지원 시기를 보면은 2월 27일부터 3월 19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또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쌤 저는 너무 이런 사업들은 어렵고 조금 더 제가 지역에서 지원해 볼 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 가보시면은 여기에 지원사업 공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눌러보세요. 정책정보 밑에 있는 지원사업 공고 들어가 보시면은 지자체라고 되어 있는 파트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등록 일순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마감 일순, 지금 마감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당장 지원해 보실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공고 보기 하시면은 지금 마감이 이미 끝났는데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을지 좀 내가 감 잡고 싶어요 하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사업도 있겠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이제 수강생들 보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타셔서 제가 너무 이렇게 중기부 같이 큰 사업들, 어려운 사업만 노리시지 마시고 좀 작은 사업들 많이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셔라. 그러니까 2025년도에 합격하시려면은 그냥 저는 자영업 하는데 저 밀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2025년 합격하려면은 내가 가장 어필해야 되는 거 세 가지. 뭐였죠? 기술, AI나 이런 데이터. 반도체까지 가기 너무 어렵다면은 AI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옷가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고 데이터, 그죠? 재고 데이터, 판매 데이터, 고객 리뷰 데이터,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매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게 다 데이터예요. 여기 가끔 저는 요식업 하는데 전 데이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식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재료가 오고 가면서 이 식재료를 수급해 오는 거 자체가 사실은 다 데이터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구매하셨던 판매 데이터, 판매 흐름, 추이 이런 것도 다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그 다음에 뭐 이런 고객들이 리뷰 써주시는 거 싹 다 그게 데이터인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볼 거예요 라고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저는 해당이 없어요. 저는 뭐 AI 기술력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타시려면은 이 세 가지 요건들,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조금 사업계획서 안에 잘 녹여주시면은
훨씬 더 선정률 높은 사업계획서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근데 너무 어려워서 저는 좀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여기 링크 한번 들어가셔서 저희 사업계획서 어떻게 쓰는지 하나하나 좀 안내되어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셔서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강생 사례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은 진짜 왜 이렇게 우리 수강생이 다 싹 쓸고 있나 하면은 그게 또 다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자체 사업들은 무조건 지원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30개씩 지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야만 이게 어차피 중복 지원이 되는데 뭐 중기부 사업끼리 안 되는 것만 있긴 하면은 그것만 빼면은 대부분 이제 뭐 기초지자체 받고 같이 받는 거 문제 없어요. 아까 인건비 지원받는 것도 6명 지원받다 했는데 2분은 고용노동부 거, 또 하나는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그다음에 2개는 서울시 쪽에서 받았고, 그죠? 또 하나는 DMC라고, 또 이것도 또 다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다른 산학협력기관인데 이것도 완전 다 다른 기관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참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은 알아보는 사람한테, 더 부지런히 찾아보는 사람한테 기회가 많이 열린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1, 2, 3번 포인트만 기억하시고 사업 계획서에 잘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